회장님, 오늘은 저 시계 차지 마세요. 9살 박유라의 또렷한 목소리가 세안건설 38층 회장실에 울려 퍼졌어요. 작은 손가락이 탁자 위 반짝이는 새 시계를 가리키고 있었죠. 왜 그러나 유라야? 정세아 회장이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물었어요. 저건 바늘이 흔들려요. 숫자도 이상하고요. 할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이상한 것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유라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장난기 가득하던 얼굴에 어른스러운 걱정이 스며 있었죠. 업체에서 수리한 뒤 새 케이스로 교체한 것이라는 비서의 설명에도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진짜 이상해요. 그 순간 세아는 전산 기록을 확인했어요. 수리 이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섬뜩한 예감이 스쳤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9살 아이의 순수한 직감이 거대한 음모를 막아낼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이야기는 바로 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2025년 가을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세안건설 본사 38층 회장실. 정세아는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심을 내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6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곧게 뻗은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은 30년간 이 회사를 이끌어온 그의 기계를 보여주고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은퇴 전 마지막 대규모 재개발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서울 강동구 일대를 완전히 바꿔놓을 이 프로젝트는 그가 평생 꿈꿔온 도시 재생의 완성판이었어요. 성공하면 세안건설은 명실상부한 업계 1위로 우뚝 설 것이고 그 역시 전설적인 건설업계 거물로 기억될 거예요. 회장실 한쪽 벽면에는 세안건설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1995년 창립 당시의 허름한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2000년대 들어 대형 건설사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한눈에 보였죠.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해온 세아의 얼굴도 세월의 무게만큼 깊어져 있었어요. 세아는 책상 앞에 앉으며 습관적으로 손목을 내려다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죠. 평소 차던 시계가 없었거든요. 대신 탁자 위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새 시계가 놓여 있었어요. 은색 케이스에 검은 가죽 밴드,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침과 분침이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이상하네. 세아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30년 된 낡은 기념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 시계는 IMF 외환위기 때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니던 시절 직원들이 모금해서 선물해준 소중한 물건이었거든요. 케이스는 낡고 밴드는 해졌지만 그에게는 그 어떤 롤렉스보다 값진 보물이었어요. 문득 회의실 문이 열리며 비서실장 윤상혁이 들어왔어요. 20년 넘게 세아를 보좌해온 그는 회장의 사소한 습관까지 꿰뚫고 있는 믿음직한 부하였죠. 회장님, 10분 후 기자간담회 시작됩니다. 상혁 씨, 내 시계 어디 갔나요? 세아의 질문에 윤상혁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러더니 탁자 위에 새 시계를 가리키며 설명했죠. 아, 그거요? 어제 저녁에 시계 수리업체에서 가져갔다가 아침에 새 케이스로 교체해서 돌려줬어요. 기존 것이 너무 낡아서 품위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윤상혁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세아는 그 시계를 한 번도 수리 맡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수리를 했다는 거죠? 바로 그때 복도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청소부 하만식의 손녀 박유라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회장실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9살 아이답게 조그만 얼굴에 똘망똘망한 눈이 반짝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유라는 밝게 인사하며 탁자 위의 시계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며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 오늘은 저 시계 차지 마세요. 세아는 아이의 돌발적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아무리 총명한 아이라지만 9살짜리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러나, 유라야? 저건 바늘이 흔들려요. 숫자도 이상하고요. 유라는 작은 손가락으로 시계를 가리키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죠. 마치 뭔가 위험한 걸 감지한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지? 바늘이 똑바로 안 가고 떨어요. 그리고 12시 숫자가 조금 비뚤어졌어요. 세아는 시계를 가까이 들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언뜻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고급 시계였지만 유라 말대로 자세히 보니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어요. 초침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12시 숫자가 정말로 살짝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이상하네요, 상혁 씨. 수리업체 이름이 뭔가요? 그게 정확한 업체명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상혁의 목소리에 살짝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어요. 평소 꼼꼼하기로 유명한 그가 업체명도 모른다는 게 이상했죠. 세아는 컴퓨터를 켜고 회사 전산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시계 수리 관련 지출이나 업무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 기록은 전혀 없었어요. 어제 저녁이나 오늘 아침에 그런 업체가 출입한 기록도 없었고요. 상혁 씨, 수리 기록이 전산에 없는데요? 아,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처리한 거라서. 개인적으로요? 세아의 목소리에 의구심이 담겼어요. 회장 개인 물품이라고 해도 회사 내에서 이뤄진 일은 반드시 기록을 남기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더욱이 외부 업체의 출입은 보안상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고요. 유라는 여전히 시계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직감이 틀린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지난달에도 엘리베이터 고장을 미리 예감해서 모든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하게 만들었었죠.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이상한 것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유라의 말이 세아의 마음에 묘한 울림을 주었어요. 하만식 아저씨는 30년 넘게 이 회사를 지켜온 산 증인이었거든요. 그의 경험과 직감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세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을 열어 낡은 기념 시계를 꺼냈어요. 케이스는 흠집투성이고 가죽 밴드는 색이 발해 있었지만 여전히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30년 전 직원들이 회장님과 함께 시간을 지켜나가겠다며 선물해준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시계였죠. 역시 이게 좋겠네요. 세아는 익숙한 무게감의 시계를 손목에 차며 미소를 지었어요. 새 시계가 아무리 화려해도 이 낡은 시계만큼 편안한 건 없었거든요. 유라는 그제서야 안심한 듯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요. 그 시계가 회장님한테 더 잘 어울려요. 회의실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임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곧 시작될 기자간담회를 위해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죠. 세아는 유라의 작은 어깨를 다독이며 일어섰어요. 아이의 순수한 직감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마음이 편안했어요. 고마워, 유라야. 덕분에 좋은 선택을 했네요. 탁자 위에 남겨진 새 시계가 오후 햇살을 받아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발표 준비실은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재개발 프로젝트 조감도가 떠 있었고 여러 대의 카메라가 시범 촬영을 위해 설치되어 있었죠. 3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발표라 언론사 관계자들이 벌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세아는 발표 원고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경험이 있지만 이런 대규모 발표는 언제나 긴장되거든요. 더욱이 이번 프로젝트는 그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했고요. 그때 전략본부장 장도윤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50대 후반의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외모로 회사 내에서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있었죠. 능력도 뛰어나고 추진력도 강해서 세아도 그를 신뢰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장도윤은 세아 곁으로 다가오며 손목시계를 가리켰어요. 그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죠. 그 시계 말인데요. 오늘 발표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세아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평소 장도윤이 개인적인 일에 이렇게 간섭한 적은 없었거든요. 새 시계가 연설 타이밍 알람이랑 맞춰져 있어요. 정확한 시간 관리를 위해서 준비한 거거든요. 장도윤은 탁자 위에 화려한 시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간절함이 섞여 있었죠. 이건 안전을 위한 겁니다. 큰 행사의 구식 시계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도 회장님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세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장도윤의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3조 원 프로젝트 발표에서 30년 된 낡은 시계를 차고 나가는 게 과연 적절할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순간 유라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회장님, 오늘은 저 시계 차지 마세요. 아이의 진지한 눈빛과 함께 말이에요. 아니에요, 도윤 씨. 이 시계가 더 좋겠어요. 세아는 고개를 저으며 손목에 낡은 시계를 가리켰어요. 30년 전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이 시계를 바꿀 수는 없었어요. 장도윤의 얼굴에 순간 불편한 기색이 스쳤어요. 평소 온화한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죠. 하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을 따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마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게 느껴졌죠. 바로 그때 비서실장 윤상혁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평소 침착한 그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윤상혁은 태블릿 화면을 세아에게 보여줬어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정세아 건강 이상설이 상위권에 올라 있었거든요. 이게 뭡니까? 세아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여러 온라인 매체에서 세안건설 정세아 회장, 최근 건강 악화로 업무 차질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래 나오는 기사들이었어요. 정세아 차남 기성, 특혜 수주 의혹 제기 세안건설 내부 갈등설, 경영권 분쟁 조짐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연달아 등장하고 있었죠. 언제부터 이런 기사가 나왔나요? 30분 전부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여러 매체에서 동시에 비슷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윤상혁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어요. 이런 대규모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터진 스캔들이었거든요. 세아는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대부분이 익명의 제보나 추측성 내용이었지만 묘하게 구체적인 정보들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누군가가 흘린 것 같았죠. 기자들한테 해명 자료 보냈나요? 지금 준비 중인데요. 워낙 갑작스럽게 터진 일이라. 윤상혁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세아의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어요. 여러 언론사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확인 전화를 걸어오는 거였죠. 회장님, 지금 발표 연기하는 게 어떨까요? 장도윤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도 들었어요. 아니에요. 예정대로 진행하겠어요.
세아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런 때일수록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게 그의 신념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이런 대규모 네거티브 기사가 갑자기 터지는 건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준비한 것 같았어요. 세아는 발표장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봤어요. 저 멀리 강동구 재개발 현장이 보였어요. 크레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 모든 걸 이루기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상하네요. 정말 이상해. 세아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나타난 새 시계, 유라의 경고, 그리고 지금의 언론 공격까지. 회장님, 발표 5분 전입니다. 윤상혁이 시간을 알려줬어요. 이제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어요. 이 모든 악재를 뚫고 발표를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연기할 것인지. 세아는 손목에 낡은 시계를 내려다봤어요. 30년 전 직원들과 나눈 약속이 떠올랐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겠다는 그 다짐 말이에요. 예정대로 갑니다. 세아는 돌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장도윤의 얼굴에 잠시 실망스러운 표정이 스쳤지만 곧 다시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준비실 밖에서는 기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 금방 터진 스캔들 때문에 더욱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았어요. 세아는 정장을 가다듬으며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세아는 속으로 확신했어요. 오늘 벌어진 모든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 리 없었거든요.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 분명했어요. 문제는 그게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목적이 뭔지 알 수 없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발표에 집중해야 했어요. 30년간 준비해온 마지막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세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발표장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의 등 뒤로 장도윤이 복잡한 표정으로 따라오고 있었어요. 바깥 복도에서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모두 세아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어요. 발표장 앞 복도에서 세아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장도윤이 다시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훨씬 급박한 표정이었죠. 그의 눈빛에는 뭔가 절박한 기색이 어려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도윤은 세아 앞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공손함보다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또 시계 이야기인가요? 세아는 피곤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미 몇 번이나 거절했는데 계속 같은 이야기를 꺼내는 장도윤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네, 회장님. 기자회견 성공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도윤의 말투가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권유였다면 이제는 거의 명령에 가까운 어조였죠. 마치 회장에게 명령하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어요. 지금 온라인에서 회장님에 대한 악성 루머가 확산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낡은 시계까지 차고 나가면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나 하는 의심만 키우게 될 거예요. 장도윤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강했죠. 새 시계는 단순히 외관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연설 타이밍과 연동되어 있어서 정확한 시간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3조 원 프로젝트 발표에서 실수라도 생기면. 도윤 씨, 세아가 장도윤의 말을 끊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죠. 안전은 변명보다 앞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30년 동안 이 시계와 함께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바꿀 이유는 없어요. 세아는 손목에 낡은 시계를 만지며 말했어요. 그 순간 장도윤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짜증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평소 온화한 그의 가면이 잠깐 벗겨진 거였죠. 회장님,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정말 모르시는 건가요? 장도윤의 목소리가 한층 거칠어졌어요. 이제는 아예 존댓말의 형식만 갖춘 채 반말에 가까운 어조였죠. 언론에서는 회장님 건강설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하고 있고 주가는 이미 3%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고집만 부리시면 그만하세요. 세아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어요. 30년간 회사를 경영해 오면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도윤 씨, 언제부터 제게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었나요? 장도윤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자신이 너무 노골적으로 나갔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하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너무 급한 마음에.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뭔가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 번뜩이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을 따르겠어요. 장도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복도 끝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뒷모습에서 뭔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세아는 장도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어요.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부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때 복도 한쪽에서 직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몇 명의 젊은 직원들이 모여서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정말 회장님이 쓰러진다는 거야? 인터넷에 그런 기사가 나왔던데. 아, 그래서 오늘 발표도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구나. 직원들의 목소리가 세아의 귀에 들렸어요. 그들은 세아가 가까이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죠. 장 본부장님이 그러시던데 이번 기회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정말? 그럼 후계자는 누가 될까? 당연히 장 본부장님이지. 실력도 있고 점잖아. 세아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건강하게 서 있는데도 벌써 후계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니요. 더욱 놀라운 건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장도윤이라는 사실이었어요. 회장님께서 요즘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다고 하시던데. 시계도 그렇고 뭔가 고집만 세지신 것 같아. 직원들의 말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 같았죠. 세아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더 이상 들어봤자 기분만 상할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발표장 입구에서 윤상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도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회장님,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어요. 윤상혁은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실시간 검색어에서 정세아 건강설이 1위로 올라가 있었고 관련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이미 5% 이상 하락했어요. 원인이 뭔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루머가 확산되고 있어요. 마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윤상혁의 말에 세아는 더욱 확신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상혁 씨, 혹시 회사 내부에서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나요? 그게 몇몇 직원들이 장 본부장님으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윤상혁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임원을 직접 지목하는 건 부담스러웠거든요. 장도윤이요? 네, 회장님 건강을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아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을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때 발표장 문이 열리며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세아 세안건설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제 정말 들어가야 할 때였어요. 세아는 정장을 가다듬으며 심호흡을 했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윤상혁이 마지막으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진실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아는 손목에 낡은 시계를 다시 한번 만졌어요. 30년 전 직원들과 나눈 약속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죠. 상혁 씨, 발표가 끝나고 나면 내부 조사를 시작해야겠어요. 무슨 조사 말씀이신가요?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목적이 뭔지 알아봐야죠. 세아는 발표장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의 뒷모습에서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낡은 시계가 손목에서 조용히 째깍거리고 있었죠. 발표장 안에서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모두 세아에게 집중되었어요.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시선들이었죠. 세아는 연단에 올라서며 객석을 둘러봤어요. 맨 뒤쪽에 장도윤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아는 마이크 앞에 서며 인사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안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객석에서는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평소보다 더 공격적인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죠. 세아는 손목의 시계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정확히 오후 2시였어요. 30년간 함께해온 이 시계가 오늘도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 순간 세아의 눈빛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마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처럼 말이에요. 서울 강남의 대형 호텔 컨벤션홀은 웅장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어요. 천장까지 닿을 듯한 높은 벽면과 붉은 카펫이 깔린 바닥, 그리고 무대를 향해 부채꼴로 배치된 수백 개의 의자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죠.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이 자리에는 건설업계 주요 인사들과 경제 전문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세아는 단상에 올라서며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대형 스크린에는 세안건설의 로고와 함께 강동구 재개발 프로젝트 발표라는 제목이 떠 있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안건설 회장 정세아입니다. 세아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안정된 어조로 인사말을 시작했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0년간 꿈꿔온 프로젝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그때 객석 앞줄에서 한 기자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고 마치 먹이를 노리는 독수리 같은 인상이었죠. 잠깐만요, 회장님. 기자의 목소리가 홀 안을 가로질렀어요. 예정에 없던 돌발 상황이었죠. 보통은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받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세아는 잠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회장님께서 심장 문제로 은퇴하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기자의 질문이 떨어지자 홀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세아에게 더욱 집중되었죠.
다른 기자들도 펜을 들고 메모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그럼 최근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고 계신 이유는 뭔가요? 차남 기성 이사가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또 다른 기자가 끼어들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공격적인 질문이었죠. 마치 미리 짜고 온 것처럼 연달아 질문이 쏟아졌어요. 세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강한 조명이 얼굴을 비추고 있어서 눈이 부셨거든요. 갑자기 목이 말라오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대답해 주세요. 건강 문제가 정말 없으시다면 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마치 몰아세우기라도 하는 듯한 분위기였죠. 평소 정중했던 기자회견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세아에게 갑작스런 어지럼증이 찾아왔어요. 강한 조명과 쏟아지는 질문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압박감이 한꺼번에 몰려온 거였죠. 66세의 나이에 이런 스트레스는 쉽게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세아는 연단을 붙잡으며 균형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고스란히 여러 대의 카메라에 포착되었죠. 플래시가 연달아 터지며 그의 흔들리는 모습을 담아냈어요. 회장이 쓰러졌다.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홀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은 더욱 활발하게 셔터를 눌러댔고 업계 인사들도 웅성거리며 일어섰어요. 세아는 의자를 찾아 천천히 앉았어요. 잠시 휴식을 취하며 정신을 차리려고 했죠. 하지만 이미 그의 모습은 수십 대의 카메라와 스마트폰에 담겨 있었어요. 객석 뒤쪽에서는 세안건설 이사회 임원들이 긴급히 모여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뭔가 계산적인 기색도 보였죠. 이거 완전히 끝났네. 주가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 회장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니야? 임원들의 속삭임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한 반응이었죠. 실제로 홀 밖에서는 벌써 온라인 뉴스가 터지고 있었어요. 세안건설 정세아 회장, 기자회견 중 쓰러져 건강 이상설 현실로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특히 SNS에서는 세아가 연단을 붙잡고 비틀거리는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어요. 짧은 몇 초의 영상이었지만 마치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것처럼 편집되어 퍼지고 있었죠. 증권가에서는 즉시 반응이 나타났어요. 세안건설 주가가 개장 이후 계속 하락하더니 이 영상이 퍼지자 순식간에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하한가까지는 아니어도 이미 10% 가까이 떨어진 상태였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윤상혁이 급하게 단상으로 올라와 세아를 부축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죠. 괜찮아요.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세아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스트레스와 충격이 생각보다 컸거든요. 회장님, 병원으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발표를 계속해야 해요. 세아는 고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홀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기자들은 발표 내용보다 세아의 건강 상태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회장님, 정말 건강에 문제 없으시다면 서서 발표해 주세요. 지금 상태로는 3조 원 프로젝트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요? 기자들의 질문이 더욱 매서워졌어요. 이제는 아예 도발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객석 맨 뒤에 서 있던 장도윤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마치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세아는 그 모든 시선들을 느끼며 절망감에 빠져들었어요. 30년간 쌓아온 신뢰와 명성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더욱 괴로운 건
이 모든 게 조작된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이럴 수는 없어. 세아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의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했고 그 영상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손목에 낡은 시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30년 전 직원들이 선물해준 그 시계는 여전히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마치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세아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비틀거리긴 했지만 두 발로 서는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죠. 여러분, 세아의 목소리가 다시 홀 안에 울려 퍼졌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홀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세아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말이에요. 세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의 당황스러움은 사라지고 대신 강철 같은 의지가 빛나고 있었죠. 마치 다시 일어서겠다는 결심을 다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언론과 시장은 이미 그를 건강에 문제가 있는 회장으로 낙인 찍어버렸거든요. 세아는 손목에 낡은 시계를 천천히 내려다봤어요. 흠집투성이 케이스와 색바랜 가죽 밴드가 눈에 들어왔죠. 그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1997년 12월 IMF 외환위기가 한국을 강타했던 그 혹독한 겨울이 떠올랐어요. 세안건설도 예외는 아니었죠. 은행들이 대출 회수를 독촉했고 협력업체들은 공사비 지급을 재촉했어요. 회사는 부도 직전까지 몰렸었거든요. 그때 하만식을 비롯한 직원들이 세아의 사무실로 찾아왔었어요. 50여 명의 직원들이 일렬로 서 있었는데 모두들 굳은 표정이었죠. 세아는 그들에게 해고 통보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만식이 대표로 나서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한 퇴직금과 월급이 들어 있었어요.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회장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겠어요. 직원들의 눈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세아는 울컥했었죠. 이런 직원들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직원들이 다시 모였어요. 이번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정확한 시간 관념으로 회사를 이끌어 주셨듯이 이 시계도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만식이 시계를 건네며 말했어요. 비록 비싸지 않은 시계였지만 그 안에는 50여 명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같은 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회장님과 함께요. 세아는 그 약속을 지켜왔어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이 시계를 차고 있었거든요.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이 시계를 보며 그날의 다짐을 되새겼어요. 그때 유라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어요. 회장님, 오늘은 저 시계 차지 마세요. 아이의 경고가 맞았어요. 만약 새 시계를 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 그 약속을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세아는 심호흡을 하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30년 전 직원들과 나눈 약속이 그에게 힘을 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30년 전 직원들과 약속했습니다. 세아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번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겠다고 말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30년간 이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손목 시계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카메라들이 그 낡은 시계에 집중되었죠. 흔들린 건 제 몸이 아니라 이 사회의 신뢰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의 분위기가 일순 달라졌어요. 공격적이던 기자들도 잠시 조용해졌고 웅성거리던 객석도 조용해졌어요. 세아는 다시 회중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30년간 쌓아온 신념과 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세안건설 본사 지하 1층 방제팀 사무실에서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팀장 김성호는 윤상혁의 긴급 지시를 받고 새 시계를 정밀 분해하고 있었거든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김성호는 작은 정밀 드라이버로 시계 뒷면을 열어보며 중얼거렸어요. 20년 넘게 각종 전자기기를 다뤄온 그였지만 이런 정교한 조작은 처음 봤거든요. 시계 내부에는 정상적인 시계 부품 외에 전혀 다른 것들이 숨어 있었어요.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전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쌀알만한 검은 칩이 여러 개 박혀 있었죠. 팀장님, 이게 뭐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후배 직원이 물었어요. 그도 이런 건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초소형 송신기야. 그리고 이건 진동 모듈이네. 김성우는 돋보기를 통해 정확히 확인했어요. 송신기는 마이크와 연결되어 있어서 주변 소리를 실시간으로 외부로 전송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진동 모듈이었죠. 이 진동 모듈은 특정 주파수로 설정되어 있어요. 손목에 차면 미세한 진동을 일으켜서 김성우는 말을 멈췄어요. 그제야 이 장치의 진짜 목적을 깨달았거든요. 심박을 교란하는 거군요. 진동 모듈은 사람의 심박과 비슷한 주파수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이런 미세한 진동이 계속되면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어지럼증이나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었어요. 누가 이런 정교한 걸 만들었을까요? 전문가가 아니면 불가능해. 그리고 상당한 비용도 들었을 거야. 김성우는 급하게 윤상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비서실장님, 큰일 났어요. 시계 안에 송신기와 심박 교란 장치가 들어있어요. 한편 본사 보안실에서는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윤상혁의 지시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의 38층 회장실 출입 기록을 모두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있었다. 보안팀 직원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외쳤어요. 새벽 4시 30분 장도윤이 회장실에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영상 속 장도윤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회장 탁자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기존의 낡은 시계를 서랍에 넣고 새 시계를 그 자리에 놓았죠. 모든 과정이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이 자식이 정말. 보안팀장은 분노를 참으며 즉시 윤상혁에게 보고했어요. 컨벤션홀에서는 세아가 여전히 연설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안정되어 갔고 청중들도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바로 그때 윤상혁의 휴대폰으로 긴급 보고가 들어왔어요. 방제팀과 보안팀의 조사 결과였죠. 윤상혁은 급하게 단상으로 올라가 세아에게 쪽지를 건넸어요. 세아는 쪽지를 읽으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내용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새 시계 안에 숨겨진 장치들, 그리고 장도윤의 새벽 침입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어요. 여러분, 세아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제가 오늘 아침 겪은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홀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기자들도 메모할 준비를 하며 집중했죠. 오늘 아침 제 집무실에는 평소 차던 시계 대신 새로운 시계가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 바꿔치기를 한 거였죠.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중요한 발표가 시작된다는 걸 모두가 느꼈거든요. 다행히 저희 회사 청소부의 손녀인 9살 박유라 양이 그 시계가 이상하다고 경고해줬어요. 덕분에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었죠. 세아는 잠시 숨을 고르며 객석을 둘러봤어요. 맨 뒤에 서 있던 장도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는 게 보였어요. 방금 우리 방제팀에서 그 시계를 분해해 본 결과 내부에 초소형 송신기와 심박 교란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홀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그리고 CCTV 확인 결과 새벽 4시 30분에 누군가 제 집무실에 침입해서 시계를 바꿔치기 한 것도 확인됐어요. 세아는 윤상혁이 건넨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화면에는 장도윤이 시계를 바꾸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우리 회사의 신뢰를 무너뜨리려던 건 외부가 아니라 내부였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홀 안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쉴 새 없이 터뜨렸고 업계 인사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모든 시선이 장도윤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출구를 향해 움직이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보안 요원들이 출입구를 막고 있었죠. 장도윤 전략본부장. 세아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장도윤은 어쩔 수 없이 걸음을 멈췄어요. 그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뭔가 할 말이 있지 않나요? 세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30년간 신뢰했던 부하의 배신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었죠. 장도윤은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평소의 온화함이 없었어요. 대신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고 있었죠. 증거가 뭐 있다고 그러세요? 장도윤은 마지막까지 발뺌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CCTV 영상이 증거 아닌가요? 그리고 당신이 새벽에 침입한 시간대의 보안 기록도 모두 남아 있어요. 윤상혁이 나서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장도윤의 얼굴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어요. 기자들은 이 반전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평범한 기자회견이 이런 스캔들의 현장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럼 누가 시켰는지도 말해주세요.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장도윤 혼자서 이런 정교한 계획을 세울 수는 없었거든요. 장도윤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이 잠깐 객석 한쪽을 향했어요. 거기에는 기성과 은자가 앉아 있었죠. 세아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배우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컨벤션 홀에서의 충격적인 폭로가 끝난 지 3시간 후 세안건설 본사 38층 이사회실에는 긴급 소집된 이사진들이 모여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무거운 분위기가 회의실을 지배하고 있었죠. 긴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싼 12명의 이사들 얼굴에는 충격과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어요. 세아는 회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목에는 여전히 30년 된 낡은 시계가 차여 있었고 그 시계는 정확히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장도윤 전략본부장은 즉시 직무정지 처분합니다. 세아의 선언에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차세대 리더로 거론되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배신자로 낙인 찍힌 거였죠. 윤상혁이 준비한 자료를 이사들에게 배포했어요. 그 안에는 시계 내부에서 발견된 장치들의 사진과 CCTV 영상, 캡처, 그리고 장도윤의 최근 금융거래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외부 펀드와의 공모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윤상혁의 보고가 계속되었어요. 장도윤은 지난 3개월간 해외 투기 자본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았던 거예요. 그 대가로 세안건설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권 불안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던 거죠. 검찰 수사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거든요. 이사 중 한 명이 고개를 들었어요. 평소 장도윤과 가까웠던 김재현 이사였죠. 회장님,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세아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배신감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거든요. 2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세아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멀리 강동구 재개발 현장이 보였어요. 크레인들이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건물은 철근과 콘크리트가 아니라 실내로 세우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사들 중 일부는 고개를 떨궜어요. 평소 장도윤의 말에 동조했던 사람들이었죠. 자신들도 모르게 음모에 휘말릴 뻔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지만 다른 이사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먼저 하만식과 오랜 인연이 있던 노조 출신 이사 박영수가 일어섰어요. 회장님이 옳습니다. 30년간 이 회사를 지켜온 건 바로 그 신뢰였어요. 박수가 점점 커졌어요. 이사들 대부분이 세아의 리더십을 다시 인정하는 분위기였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계약사 측 대표 로버트 존슨이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오늘 오후 컨벤션홀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세아 회장님. 로버트는 세아에게 다가가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표정에는 존경심이 역력했어요. 오늘 보여주신 리스크 대응 능력이 정말 탁월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진실을 밝혀내시다니요. 로버트의 말에 이사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3조 원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였거든요. 사실 저희 본사에서는 오늘 사건 때문에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사들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혹시 계약이 취소되는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제가 본사에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이런 리더십을 가진 회사와 함께 일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로버트는 서류 가방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꺼냈어요. 계약 조건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투자 규모도 20% 늘리고 세안건설의 자율성도 더 보장해드리겠어요. 이사회실에 안도의 한숨이 돌았어요.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최고의 결과로 바뀐 거였죠. 감사합니다. 로버트 대표님. 세아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기쁨보다는 깊은 성찰이 어려 있었어요. 이번 일로 저희도 많은 걸 배웠어요. 내부의 적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진짜 동지가 누구인지 알게 됐거든요. 이사회실 분위기가 급속히 반전되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아의 건강과 능력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의 지혜와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임직원들을 대표해서 온 중간 관리자들도 안도와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특히 하만식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회장님, 30년 전 그 약속 기억하시죠? 하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물론이에요. 끝까지 같이 가자던 그 약속 말이죠. 세아는 손목 시계를 만지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이사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낡은 시계의 진짜 의미를 이해했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보안 요원들이 장도윤을 끌고 가는 소리였죠. 나 달라고. 장도윤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그의 모든 범죄가 낱낱이 밝혀질 거였거든요. 세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30년간 쌓아 올린 회사를 지켜낸 안도감과 함께 신뢰했던 사람의 배신에 대한 아픔이 교차했어요.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겠어요. 회사 내부 보안도 강화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눈을 더 키워야겠고요. 세아의 말에 이사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의 사건은 세안건설에게 값진 교훈을 준 거였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세아는 다시 한번 손목에 낡은 시계를 바라봤어요. 30년 전 직원들과 나눈 약속, 그리고 오늘 아침 유라의 경고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 시계 덕분에 오늘을 무사히 넘겼네요. 세아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유라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9살 아이의 순수한 직감이 회사 전체를 구한 거였거든요. 이사회실에는 이제 평화가 찾아왔어요. 위기는 지나갔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세아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배우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장도윤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직 이 회사 안에 있을 거였죠. 며칠 뒤 강남 재개발 현장은 분주하면서도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하늘을 찌를 듯 솟은 크레인들이 새로운 도시의 뼈대를 만들어가고 있었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건설 장비 소리가 희망찬 미래를 예고하고 있었죠. 현장 사무소 옥상에는 세안건설 임직원 20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안전모를 쓴 현장 근로자들부터 정장 차림의 사무직 직원들까지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어요. 세아는 임시로 설치된 단상에 올라서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전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그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져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위기가 해결되면서 마음의 짐이 덜어진 거였죠. 여러분, 먼저 지난 며칠간 고생 많으셨어요. 세아의 인사말에 직원들이 박수로 화답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안도감과 함께 회장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어려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우리 회사의 새로운 제도를 발표하기 위해서예요. 직원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세아를 바라봤어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이제부터는 누구라도 위험이 감지되면 공사를 멈출 권한을 가집니다. 세아의 발표에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단은 엄청난 손실을 의미하거든요. 하지만 그 어떤 직원도 이 권한을 준다는 게 파격적이었어요. 직급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막내 사원이라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을 약속드려요. 모든 직원들이 놀라며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파격적인 제도는 업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지난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가장 작은 목소리가 때로는 가장 큰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세아는 객석 앞줄에 앉아 있는 박유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9살 아이는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할아버지 하만식 옆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특별한 표창을 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우리 회사 안전 알림 1호 주인공 박유라 양입니다. 유라는 부끄러워하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직원들의 따뜻한 박수가 쏟아졌죠. 유라 양의 용기 있는 경고 덕분에 우리 모두가 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세아는 예쁜 상장과 함께 작은 배지를 유라에게 달아주었어요. 배지에는 세안건설 안전지킴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유라 양을 우리 회사 정식 안전관리 사원으로 채용합니다. 이 발표에 모든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9살 아이가 정식 사원이 되는 건 물론 상징적인 의미였지만 그만큼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였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출근해서 현장 안전 점검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어요. 열심히 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상한 게 보이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아이의 귀여운 다짐에 현장이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며칠 전에 무거운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거였죠. 세아는 손목에 낡은 시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30년 전 직원들과 나눈 약속이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난 사건을 통해 하나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세아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우리를 지킨 건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눈과 양심이었어요. 앞으로도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현장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직원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결의가 가득했어요. 유라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수줍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걸 믿어준 회장님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세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어른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말을 9살 아이가 해준 거였거든요. 맞아요, 유라야. 서로 믿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지. 세아는 유라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며 힘차게 외쳤어요. 앞으로 우리 세안건설은 새로운 슬로건으로 일하겠습니다. 현장 뒤쪽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 새로운 문구가 떠올랐어요. 튼튼한 건물, 굳건한 신뢰.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간결하면서도 힘 있는 슬로건이었죠. 이제부터 우리가 짓는 모든 건물에는 콘크리트와 철근뿐만 아니라 신뢰도 함께 들어갈 거예요. 세아의 마지막 말에 현장이 다시 한번 박수로 들끓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날 때 세아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석양이 지는 강남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저 멀리 한강이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유라가 할아버지와 함께 다가왔어요. 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하만식이 깊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하만식 씨. 제가 더 고마워요. 30년 전 약속을 지켜주신 것도, 이번에 유라가 도움을 준 것도 모두요. 세아는 유라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유라야, 경찰이 되고 싶다고 했지? 네. 나쁜 사람들 잡고 싶어요. 훌륭한 꿈이야. 회장님도 응원할게. 세아는 유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자신이 만들어 놓은 회사가 계속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해가 완전히 저물어갈 무렵 세아는 마지막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6시 30분. 30년간 함께해온 이 시계가 오늘도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 세아는 시계에게 말하는 듯 속삭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현장 곳곳에서는 야간 작업을 위한 조명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세안건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처럼 말이에요. 튼튼한 건물, 굳건한 신뢰. 이 슬로건처럼 앞으로도 세안건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을 바탕으로 더 나은 내일을 건설해 나갈 거예요.